요즘에 그런 말이 많죠. 쏜 놈이 더 간다라는 말이 항상 붙어왔던 게 현재 잡코인장입니다. 하지만 잡코인장에 제한이 걸리는 일이 있다면 그게 어떤 포인트냐면,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경장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알트코인을 순환할 수 있는가, 이 주제가 되는데요. 저는 순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드리진 않을 것이고, 순환을 할 것이다 라는 초점에 맞춰서, 즉 순환할 때 어떤 장이 나오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더리움의 상승이 됩니다. 이더리움은 최근 한 달 동안 변동성이 없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2주에 20% 상승을 보여주면서 현재 하락 추세선을 벗어나는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 주제가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해외 트레이더는 이 추세선을 벗어난다면 이더리움의 가격이 1900달러까지 목표가가 보인다고 합니다. 저는 만약에 추세선을 벗어난다면요, 저도 이 시나리오는 충분히 수긍 가능하다,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더리움이 상승을 하면서 어떤 장이 펼쳐질지, 또 우리는 어떤 매매를 가져가야 되는지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트코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누가 물어본다면 저는 도미넌스라고 또는 또미넌스라고 답변을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 주봉 차트에서 전봉이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음봉으로 마감을 했다면요, 지난 한 2개월 반, 그냥 3개월로 보겠습니다. 3개월 동안 상승세가 잠시 꺼지고요. 하락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앞으로는 하락할 확률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미넌스 하락을 생각한다면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흘러나와서 상승세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저렴하다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등한 알트를 제외하면은 현재 가격이 바닥으로부터는 좀 올라와 있어도 그 부분은 감수하고 주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제가 좀 과장을 못하자면 200번 정도 반복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도미넌스 외에도 이더리움 도미넌스를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도미넌스를 보면서 새로운 차트가 나온다는 것을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냐면, 보통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랑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를 비교해보면 이더리움의 도미넌스가 내려갈 때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로 올라갈 확률도 있고요. 반대로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올라간다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즉 상반된 결과를 가져갈 때가 많은데, 지금은 조금 약간 리버싱 되고 있죠. 그러니까 최근까지 가져갔던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갈 때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내려간 건 맞았는데, 최근자의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내려가는 이 장세가 아직 반영이 된 것 같진 않아요. 최근자에는 조금 반등을 했던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직 시작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더리움의 도미넌스가 상승한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알트코인의 상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알트코인의 상승으로서 좀 주목해 볼 부분이 있겠죠. 저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하락이 이더리움의 도미넌스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시작점에 불과하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과거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20년도 이더리움 도미넌스 얘기입니다. 제가 이번 장은 약세장 상승으로서 알트장이 예상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20년도 1월달, 2월달, 그리고 21년도 말까지, 그리고 21년도 직전까지 차트를 보면요, 제가 주로 설명하는 게 20년도 1월, 2월, 그리고 같은 해 5, 6, 7, 8월을 알트장이 나왔던 시기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더리움의 도미넌스가 그때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알트장 나올 때 이더리움 도미넌스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더리움의 도미넌스가 올라갔을 때 알트코인장이 나오니까 지금 현재 이더리움의 도미넌스가 아직 안 올라갔으니까 이 내용은 정말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왜냐? 현재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하락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올라간다면 알트코인장은 불보듯 뻔하게 나올 게 분명하니까요. 자, 그래서 미래 내용을 좀 미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더 도미넌스는요, 하락을 하다가 특정 부근에서 반등을 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좀 예상되는, 확실시되는 게 있다면 이더리움 가격도 그와 동시에 반등하게 될 겁니다. 이더리움은 대체로 가격과 도미가 평행합니다. 그리고 이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알트장이 의심되는 상태고요. 알트코인장 한 발 남았다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고 잠깐 멈춰 있는데 이게 평생 하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알트코인을 매매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이 투자자라면은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꼭 봐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상승할 때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는가, 미들급이 될 겁니다. 현재 미들급 코인의 대표 네오코인의 경우에는 2배가량 상승했습니다. 바닥으로부터 2배 조금 넘는 상승량을 보여줬고요. 네오코인을 보면서 미들급 코인의 발상을 전환해야 될 타이밍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오코인은 시총 1.2조인데
이 대표격으로 볼 수 있는 코인들을 보면서 다른 코인을 여러분들께서 매수하시고 좀 희망의 하루를 네오처럼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유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다른 코인들 차트 상태 어떤지 봐야 되겠죠. 이 미들급으로 볼 수 있는 코인들은 대체로 상승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가져와 봤는데 대체로 50%거나 50% 미만의 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메이저 코인으로 볼 수 있는 에이다 같은 경우에 50% 정도 상승했는데 이 미들급 코인이 메이저 코인보다 또는 라지캡 코인보다 상승량이 저조합니다. 즉 주목을 아직 덜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미들급 코인을 고르실 때 네오 코인처럼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즉 순환장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11월에 매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미들급 코인을 추천하는 건 순환장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 잡코인보다 이제 미들급 코인을 매수하라고 설명드리는 것과 같으니까요. 그럼 이 순환장의 개념은 어디서 출발을 하는가? 상승량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걸 의미하냐? 요즘에 그런 말이 많죠. 쏜 놈이 더 간다라는 말이 항상 붙어왔던 게 현재 잡코인장입니다. 하지만 잡코인장에 제한이 걸리는 일이 있다면 그게 어떤 포인트인지 제가 감을 잡아드릴게요. 현재 장에서 만약에 4배 이상 상승한 코인이 있고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한 50% 정도 상승한 코인이 있다라는 것을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장에서 대략적으로 1000억이라는 거래대금이 각각 들어왔을 때 이 위에 있는 첫 번째 코인의 상승량이 좋을지 아니면 밑에 있는 두 번째 코인의 상승량이 좋을지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위에 코인은 상승 제한이 걸렸고 두 번째는 상승량도 미비하고 거래대금도 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이 밑에 있는 놈이 상승을 받습니다. 같은 이치로 알트코인의 시작점이 잡코인이라는 것은 1000억이라는 대금이 그냥 다 바닥에 깔려있을 때 상승량이 좋은 코인이 잡코인이기 때문에 먼저 상승한 것도 이 개념에 달려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쏜 코인들, 잡코인을 포함해서 대략 시총이 1000억에서 2000억 좀 로우캡으로 볼 수 있는 코인들이 상승을 많이 했냐 그리고 좀 한계점에 걸려있냐 이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현재 상승량이 좀 너무 높기 때문에 상승에 제한이 걸리고요. 같은 위치에서 대금이 흘러간다면 다른 코인의 상승을 불러일으킬 만큼 현재 장의 환경은 만들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체적인 예로 최근에 썼던 가스나 아크 같은 코인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현재 가격에서요. 대략적으로 10,000원대의 가스, 대략적으로 2,000원에 가까운 아크 코인이 그냥 조정 없이 상승을 바란다는 것은 굉장한 욕심입니다. 그래서 순환은 될 것이고요. 순환장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들급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코인들이 상승을 하는가?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것, 고정 댓글에 달아드리는 방에서 설명드리는 것에 비교를 하자면 저는 사실 NFT, 메타버스, P2E 이런 코인들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라고 봤었습니다. 왜 그런 거냐? 큰 차트에서 보면요. 이게 지금 상승한 건가? 아니면은 지금 양봉이 있는 건가 헷갈릴 정도로 차트가 움직임이 없습니다. 스테픈도 똑같습니다. 스테픈이 오늘자에 15%, 왁스가 이 아래 차트인데 5% 상승을 받고 있는데 저는 지금 상승을 하더라도 이 상승량이 미비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다른 계열의 미들급 코인은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가 23년도죠. 23년도 차트랑 22년도 21년도까지 차트를 켜보면요. 대부분 이런 차트예요. 잡코인이 쏘기 전에 차트 있죠. 변동성은 확대해보면 보이는데 최근 변동성이 안 보일 때 그리고 대부분이 30-40% 정도 상승한 차트 이 차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미들급 코인은 지금 현재 살 이유가 없으니까 아무도 사지 않고 관심도 없어서 오를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심을 받는다면 장이 순환을 해서 이런 코인에 조금씩 상승량이 보인다면 지금 장은 완전히 뒤바뀔 수 있고요. 그 장세에서 만약에 20%, 30%가량 상승한다면 수급은 더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될 거고요. 그제서야 사는 건 좀 늦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사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10월 말, 11월 초 또는 11월 첫째 주, 11월 둘째 주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알트코인 변동성에 맞게 제가 좀 유연함을 가져가고 있는데 잡코인에서 미들급으로 100% 전환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제가 잡코인을 매매했을 때 현금 소비량은 15% 정도가 듭니다. 제가 비트코인 포함해서 70%를 들고 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남은 현금은 10%에서 20% 정도 이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남은 현금은 미들급으로 준비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비중이 아예 없는 분들은 미들급으로 전부 준비하지 마시고 절반은 잡코인, 절반은 미들급 코인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또 잡코인 전부 들고 계신 분들은
이번 주부터 좀 준비하셔서 수익 나는 잡코인들 좀 매도하시고 한 절반 정도만 파셔서 절반 정도 미들급으로 채워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린 이 미들급 시총은요, 굉장히 좀 범위가 넓습니다. 설명드린 네오코인이 미들급의 대표다라고 설명드렸는데 미들급이 한 0.9 빌리언 정도 됩니다. 시총으로 1.2 정도가 되고요. 시총으로 1.2조 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잡코인은 한 1,000억에서 2,000억 미만으로 볼 수 있고 미들급은 잡코인 이상에서 그냥 대략적으로 1빌리언 미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스펙트럼을 좀 넓히자면 대략적으로 2조 미만까지는 허용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간은 메이저에 가깝긴 하지만요.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건 11월 한 달간 정도 지켜보고 대응하면 되실 것 같고 내용이 좀 많았기 때문에 설명드릴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한 4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 도미너스 주봉상 음봉으로 확정 났습니다. 미들급 코인 암시하고 있고요. 이더리움의 상승세, 가격의 상승세는 역시 미들급 이상, 미들급 라지캡 코인의 상승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나오고 있는 이더리움 도미너스 하락은 큰 그림으로 알트코인 장세가 나온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도미너스 하락이 멈추고 상승했을 때 알트 장세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포트폴리오 정리입니다. 이건 방금 설명드린 건데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잡코인 절반, 미들급 절반으로 알트코인 포트폴리오를 완성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포트가 꽉 찬 경우에는 비트를 팔든 아니면은 다른 걸 팔든 이 잡코 절반과 미들급 절반 30%의 비중이라면 15% 잡고 15% 미들급 이런 식으로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답변 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올해 초면은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에서 매수한 것들, 지금 믿음의 구간이라고 하셨으니까 이때 정도, 이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23년도 초반기에 매수했던 비트코인 이더리움 매도하고 싶다는 것이 질문입니다. 저는 답변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이 질문이 비중이 안 나와 있거든요. 매도 버튼 누르고 싶다. 그렇지만 매도는 하고 싶고 이건데 만약에 이 질문 주신 분이 비중이 100%에 가깝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비중을 확보했다면 매도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매도하지 마시고 제가 권유드리는 게 있잖아요. 30에서 50% 알트 비중으로 확보하면 된다. 저는 30%고요. 50%까지는 허용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하면서 되게 좀 설명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유튜브라는 게 사실 이전의 영상을 피드백하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버는 조회수로 먹고 살잖아요. 근데 조회수를 좀 높게 받으려면 그냥 실시간장에 맞춰서 영상을 찍어야 돼요. 아니면 예측을 하는 영상을 찍던가 아니면은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찍어야 되겠죠. 근데 이때 매도하고 싶은 사람의 수요자가 제가 조사해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주로 다뤄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 이 매매, 불장의 매매 핵심 하나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을 여기서 매집을 하셨고 그러니까 저가에 매집을 했고 막 오르던 와중에 알트코인이 오르는 모습이 발견된다면요.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알트코인으로 바꾸는 게 정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업비트장 말고 예전 진짜 썩은 물 거래소에는 BTC 마켓이 그래서 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하신 분이 비중이 너무 높아 하신다면은 알트코인으로 바꾸는 게 정답입니다. 원래 한 1주나 2주 전에 하셨어야 돼요.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비트코인 비중 한 50%나 70% 가까이 생각을 하시고요. 나머지는 알트코인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정석이에요. 지금 미래 차트가 안 나와 있는데 지금 과거 차트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이때 매집을 했다면요. 늦으면 한 이때쯤부터 알트코인으로 바꾸는 그런 장이 됐었어야 돼요. 아니면 이때 바꾸거나 비트를 알트코인으로. 네, 일단 답변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댓글에 질문을 많이 못 봤는데 제가 시간 날 때 답변을 드리니까 또 영상 컨텐츠로 담아 보기도 하니까 궁금하신 질문은 댓글에 달아주시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방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영상 컨텐츠를 보면 왁스 사라, 스테픈 사라, 스텔라루멘 사라, 파워레저 사라 이런 내용이 없죠. 특정 코인을 사라는 내용이 없는데 이 코인 종목과 설명은 고정 댓글에 달아드리는 방에서 설명을 드리니까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을 관가하고 매매를 이어간다? 정확한 흐름을 반영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평경장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